안녕하십니까 유친 여러분, 백홍주짱입니다. 여기는요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무성서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적지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커진다고 그러지만 제가 아직 그 찍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조정을 못하겠군요. 양해를 조금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 우선 그 풍경을 한번 대충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성서원 안으로 들어가서 무성서원이 어떤 곳이며 또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아침 5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아무래도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은 제가 더워서 주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변 풍경은 이렇게 산세 속에 위치한 이런 무성서원이고요. 이곳은 좀 낡은 차지만 제가 타고 온 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성서원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성서원 입구를 향해서 제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무성서원 표지판이고요. 이제 이곳은 본격적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개인 집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집이 되어 있네요. 저기 보이는 돌담들이 이제 들어가는 무성서원의 주 출입구 같아 보이는군요. 제가 사실은 이런 촬영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요. 그 점도 한번 양해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점점 하다 보면 조금씩 늘겠죠. 이걸 각도를 어떤 식으로 맞춰야 좋은 풍경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이 초보 유튜브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서툰 점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리고 첫째,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 어떻게 계속 찍어서 편집을 해서 좋은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해본 적도 없고 좀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들어간 입구에는 이런 식으로 문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무성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 그 서원 가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서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옛날 학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는 더한 초입에 있는 주민 편의 시설인 화장실 같아 보이고요. 이제 이곳은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원 주변으로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같이 쭉 돌았던 그런 곳 같기도 하고요. 자, 저기에 안내 표지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이동해서 대략적인 안내 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둘레길 전북 정읍시 무성서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무성서원 위치 같아 보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안내문을 제가 무성서원은
서원은 강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지향을 통해 지역의 선연을 배양하였으며 사람의 정치,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정은 무성서원은 신라말 우리 고장 태산군수로 부임하여 유아적 교화로 선정을 베푼 고은 최지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최지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라고 되어 있군요. 1615년에 건립하여 태산서원이라고 했는데 1696년 숙종 22년 무성서원이라고 사액되었다. 19세기 말 쭉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와 있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금방 또 혹시 잊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한번 보는 걸로 넘어가겠고요. 옆에는 이제 그 세계유산, 이게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상세한 이 무성서원에 대한 안내 문구가 되어 있는 모양 같습니다. 서원은 조선사회의 성리학이 정착해서 지금 세력에 설립한 사립고등교육기관이다. 사립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한 1615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 같은 그런 제가 경솔한 말이 될지 몰라도 되는군요. 2012년 1월 달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되었고 2015년도에 동제신청서 1차 제출, 2차 제출, 이코모 자문을 위해서 등재시 2차 제출을 했고 2019년, 4년 전이군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군요. 이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거군요. 한국의 서원을 이루는 9개 서원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도산서원은 저도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 이런 서원 같습니다. 아무튼 무성서원은 1615년에 건립되어서 향하여 한일 어병의 근거지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 둘레길을 올라가는 그러한 장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중요한 서원에를 직접 들어가서 서원 내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운동도 할 겸 같이 한번 움직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외곽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첫 문밖에가 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요건 건립비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쭉 여기 뭐 이런 탑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부 다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읽을 줄도 모르고 읽어봐야 알지도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한국의 선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그 안내판 같아 보이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뭐 지금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촬영을 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여러분들과 조금 뒤로 가서 촬영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듯한 이러한 큰 거목이 있군요. 요게 대충 보니까 이 지름이 약 한 60에서 70cm쯤 되어 버립니다. 이 나무의 지름이요. 그렇게 되어 보는 거목이고, 여기도 상당한 그 거목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1615년도니까 이러한 서원에서 여러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까 안내판에서 본 것 같고요. 또 항일 어병의 뭐 초석이 되었다라는 이런 문구도 본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아마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교육기관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여러 이러한 서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는 또 지나가는 쫑 같은 게 보이는군요. 요 문을 통해서 또 저쪽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돋보기를 끼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길을 볼랴 이걸 처음 찍다 보니까 이걸 들고 찍을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긴장되네요. 여기도 무슨 기념비나 안 그러면 기록을 해서 보관한 그러한 장소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도 다 서원에서 하던 그러한 공부하던 지금 말하면 교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외곽에서 아주 이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혹시 이런 꽃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바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봐서는 이게 무슨 꽃나무인지 잘 모르겠군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옆에는 요건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나무 같고요. 조금 이번에는 저 뒤쪽 건물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지 이런 곳곳에 굉장히 오래된 거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요것도 지름이 한 65cm 정도 되는 지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거목 같고요. 여기도 큰 기념탑인지 뭐 표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마크가 세계문화유산 마크인지 그건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군요.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을 오전 4시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너무 어두워서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여러분들 촬영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들어와서 촬영을 지금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해재 보호와 개조관 상태는 강수제. 이게 강수제라고 하는 곳이 정읍 무성서원 강수제는 유생들의 거주 공간이다. 이렇게 이 이제 기숙사라는 그 이야기 같군요. 여기가 서원들이 거주하던 기숙사 이런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아주 화려한 산세가 제가 촬영이 좀 서툴러서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그러네요. 산세는 참 좋게 되어 있군요. 산 속에 위치한 서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다 수국 같아 보이는군요. 수국이 여기에 한참 자리에서 여기를 찾아오시는 여러 관람객들에게 또 약간의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수국이야 여러분들께서도 한창 요즘 많이 보시고 노란 수국, 빨간 분홍 수국, 흰 수국 이런 수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표지판도 없고 뭐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주위가 아주 울창하고 오래된 산세와 이런 거목들로 둘러싸인 이러한 장소 같습니다. 저기도 무슨 표지판이 있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촬영이란 게 이렇게 힘들군요. 땅도 쳐다봐야 되고, 노안이라 돋보기를 끼고 있으니까 뭐 눈도 좀 어리어리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 손으로 이 드는 것도 무엇이 좀 처음 해봐서 그런지 좀 불안스럽기도 하고요. 아, 이곳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복원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아무 표지는 없군요. 아주 여기에 이렇게 새겨진 걸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용은 제가 뭐 도저히 알 수고, 이것은 어쩌면 서원들의 그 학생들의 성명 같기도 하고요. 제 느낌입니다. 이것은요. 정확한 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경솔한 말씀을 함부로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주위의 수목들도 굉장히 보이고요. 물론 이게 그 1615년도니까 지금부터 무려 지금 2023년이니까 400년도 훨씬 지난 그러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나무인지 안 그러면은 이 서원을 기리기 위해서 중간에 심었던 것인지 그것은 저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한 지름이 65cm 정도 되는 이러한 고목들은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세한 안내 문구가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군요. 자, 오늘은 안 내부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어쩌도 제가 오늘 모처럼 저는 울산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처가댁 식구들이 여름 휴가를 정읍에서 한다고 해서 처가댁 식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휴가 기간 중에 저는 이제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했었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저도 둘레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오래 걷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떤 둘레길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운동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침 공기는 상당히 좋군요. 산세가 맑아서 그런지 공기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 왜 안 보이지? 안 보이는군요. 이 무슨 학생들의 어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성명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 느낌이 드는데, 전부 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된 안내 표지판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공유를 해 드리고 싶군요. 자, 요런 곳은 아무래도 이 개인 가정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결같이 집들이 좀 다 이 서원에 어울릴 만한 그런 식 집들로 다 지어져 있군요. 일단 계속 둘레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둘레길인지 가면서 좋은 경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촬영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 찍으면 안 되는 이런 장소도 많다고 제가 들었었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둘레길 따라서 제 운동도 할 겸, 또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남의 집을 함부로 촬영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좋은 경치가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곳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땅만 쳐다보고 앞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찍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죠. 요즘 제가 이제 초보 유튜브로서 이걸 한번 시작해 보다 보니까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많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둘레길이 될란지
저쪽으로 가야 둘레길이 되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둘레길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그 산세가 보이는군요. 참 나무들이 울창한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군요. 쭉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무성서원의 표시 경계 구역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둘레길이니까 아무래도 그 산 쪽에 경치를 공유하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저도 뭐 조금씩 늘겠죠. 뭐 처음이니까 이 각도는 어느 각도로 맞춰야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고, 또 이왕 촬영을 했으면 이것을 부분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이런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곳은 이래가서 계속 산속으로 그냥 둘레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양 같군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돌아서 반대쪽에도 또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만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둘레길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아침부터 제가 산에 올라가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혼자서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이니까 조금 더 반대쪽 둘레길 쪽을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와, 이것도 들고 지금 겨우 22분 정도 촬영했는데, 근데 팔이 아프네요. 좀 빠른 속도로 지루하실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가 찍었던 촬영을 공유를 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쭉쭉쭉 밀어내기 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이건 거리가 머니까 산세가 나오질 않네요. 저 멀리 참 산세도 좋고 좋은데 이 카메라 불빛이 하얗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지금 뭐 조정을 아까 뭘 잘못 건드려서 잘 못했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제가 어쩌면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처음 달을 키울 때 손으로 이걸 뭐 벌린다든가 오므린다든가 이러면 이제 뭐 커진다고 그러길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그때 뭐 책상이나 이런 게 뭐 이상한 자막이 떠도만 그게 아마 그때 이렇게 뭐 빛깔이 색깔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훤하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는 길이 이 길이든가 여기 모양이다. 옥수수가 여기 누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호박 같고요. 호박. 저기 하늘도 지금 벌겋게 이제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해서 참 빛깔이 좋고 좋은데, 갑자기 제가 찍었던 이 화면이 허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질도 이상한 식으로 변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떡합니까? 처음 해보는 솜씨가 어찌할 방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고참 유튜브님들께 좀 문의를 해서 뭘 어떻게 했길래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허연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고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조금씩 배우다 보면은 늘 것이고, 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금 빨리 걷겠습니다. 이제 저 반대쪽 둘레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은 쭉쭉 밀어내기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쭉쭉 밀어내서 좀 색상도 좋게 나오고 좀 볼만한 부분이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여 조금이라도 정읍의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죽은 이것도 지금 보이질 않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제가 뭐 카메라 조정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도 무성서원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금. 선 그리고 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촬영은 좀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뭘 건드렸지 이렇게 되어버렸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는 뭐게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허옇게만 나오던 게 이제 조금 아마 이 제 발길을 제가 뭘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지금 뭐가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색상이 나오서는 안 될 것인데 여기는 무슨 천 흐르는 내천 같군요. 이렇게 허옇게 화면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아무튼 오늘 새삼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밭에 난 농작물 같은데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다리 위에 저렇게 집을 개천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모양 같군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색 처음 보는 좀 이색적인 정치가 느껴지는 집이네요. 이렇게 다리 위에다가 이걸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밑에는 이 천이고요. 이 천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세워서 개인 집을 지어 놓은 것 같군요. 여기는 원촌 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화면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요런 장면은 좀 가까이 찍으면은 그 꽃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 꽃도 정확하게 이게 아카시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꽃이죠? 저는 뭐 이런 식물 계통에 대해서는 참 너무 무지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카시아 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둘레길 주변에 참 좋은 이런 식물들을 많이 심어 놓았네요. 이 꽃은 이게 여러분 보기에 아카시아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저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분홍 빛깔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군요.
왼 화면상 보시길 왼쪽은 아마 개인 소유의 집 같아 보여서 제가 함부로 촬영을 하질 화면을 돌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 이런 것만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는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조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좀 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만한 곳이 많은데, 제가 뭘 잘못 건드린지는 몰라도 화질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네요. 원촌마을 달해촌 한옥 펜션. 아, 이건 펜션이군요. 아마 이건 펜션이니까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펜션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우성수원 둘레길 피양사 한정 이쪽으로, 아, 이건 도로변이고 이쪽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도로는 보니까 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색깔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요 길 따라서 요 둘레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결국 여기도 이제 그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펜션에서 묵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침 이 좋은 공기와 또 운동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둘레길 같아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이게 뭐 풀인지 숲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무성하게 되어 있고요. 쭉 가면서 전기 시설도 되어 있고 각종 나무들도 잘 가꿔진 나무들이 보이고요. 아이고, 제가 좀 빠르게 걷지를 못하겠네요. 좀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가면서 주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을 만한 이런 좋은 곳이 멋진 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촬영을 해서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이런 이쁜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네요. 근데 요것만 들면은 화면이 이상한 식으로 나오네요. 땅을 쳐다보고 하니까 좀 덜 진한 색깔이 나오는데 조금 이쪽으로만 드니까 이 화면이 희한하게 나오질 않네요. 저기도 무슨 서원 같은 게 보이는데 무슨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슨 그 안내 표지 문구가 있는데 저게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그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충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곳은 기념탑비만 보셔야지 제가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군요. 어떻게 찍어야 이게 잘 나올까? 햇빛이 가려서 그런가 뭐 이상하게 안 보이네요. 방향을 잘 못해서 그러나 어째서 이렇지?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참 답답하다. 이게 안내 글씨가 있고 다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 안 찍느리만 못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니까 금방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이러네요. 에이. 새소리는 지금 이게 그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처음에 잘못 건드려 이렇게 되어버린지 모르겠네. 이것도 끄자니 제가 그걸 할 줄을 모르고 아마 여기서 둘레길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쯤에서 마쳐야 되겠네요. 더 이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불쾌감만 더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화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찍는데도 촬영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뭐 이게 뭐가 찍어줘야 될 건데
저런 나무 종류는 색깔이 있어서 그런지 찍으니까 조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데 이것도 무슨 지금 이렇게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맞고 처음 뭐 잘못 건드렸던 게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아무튼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서 촬영을 그만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찍어봐야 무의미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도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색상이 나와야 이게 뭐 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 아실 건데 도저히 뭐 바깥으로만 나오니까 이게 뭐 이렇게 허옇게 나와버리니까 아마 이것은 연꽃이 피었는 연꽃밭 같아 보이고요. 이렇게 허옇게 나오니까 이거 뭐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촬영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라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조금 저기 위에 보이는 정자 같이 보이는군요. 거기 앉아서 조금 한숨을 좀 돌렸다가 이제 오늘 촬영을 종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둘레길인데 이제 아마 운동체육시설 이런 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는 뭐가 좀 찍으면 무엇이 나와야 이게 뭐다 하는 걸 뭐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경지가 되는데 왜 밖에만 나가니까 허옇게 나와버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좀 많이 해보신 고참 유튜버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촬영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걸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해서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러한 정자 같아 보이고요. 참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밖에 촬영을 못한다는 게 너무 좀 답답하고 그렇군요. 오늘 뭐 그냥 큰 나무만 이렇게 찍어 보여주는 거 이거 외에는 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네요. 저기 먼 쪽에 참 산세도 좋고 아주 좋은데 화면상으로 허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조금 앉겠습니다. 앉아서 아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보니까 참 나무 자체가 이상한 모양을 이루고 이렇게 된 있는 나무 같군요. 여기도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 거목은 지름이 약 한 70cm가 넘을 것 같아 보이네요. 한 75cm 정도가 대충으로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슨 이곳을 소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뒤에는 이건 더 크네요. 이건 양쪽으로 갈라진 나무 같습니다.
이 나무는 지름이 밑둥치는 1m가 넘는군요. 1m가 넘고 위로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야, 이건 진짜 엄청스럽게 크군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쭉 위에까지, 이런 또 두 갈래에서 또 두 갈래로 갈라지고, 두 갈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거목이군요. 이게 햇빛에, 내가 햇빛을 지금 보고 찍어서 그런 건가. 좀 궁금한 데로 오면 조금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역광 뭐 이런 건가요? 여기는 굉장히 거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를 등지고 찍으니까 조금 그래도 빛깔이 좀 낮고, 이 지금 거목도 약 한 80cm가 지름이 넘을 것 같은 그런 거목이군요. 저게 뭐라고? 이게 전부 다 무성수원 둘레길 정극인 동상 사료관, 저런 사료관 모양인데, 이건 뭐 해를 등지고 찍어야 되는 거지. 너무 제가 이거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 촬영할 때 제 휴대폰을 잘못 만져서 이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촬영 기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도저히 안 나온다. 야, 정말 이 둘레길에 나무들은 굉장하군요. 굉장히 오래된, 지금 이 거리상을 제가 좀 넘어갈 수 없어서 그런데, 저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저 이상한 갈래로 갈라진 저 거목도 지름이 한 1m가 넘어 보이는군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막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또 이렇게 한쪽이 허옇게 돼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무튼 제가 오늘 촬영한 이 영상을 좀 잘 아시는, 오래 해보신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제가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걸 이렇게 찍어 보아야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영상이 나온다라는 걸 배움으로써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나오면 또 허옇게 돼버리니까 사진 촬영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난 그냥 휴대폰 들고 밖에 나가서 찍으면 촬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게 아니었군요. 자, 아무튼 여기 좀 앉아서 이런저런 유치원 여러분들과 좀 담소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제 기분이 지금 제가 스스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준비도 하지도 않고 이걸 갖다 뭐 촬영한다고 와가지고, 그것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차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내가 이 정읍 지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울산도 올라와서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자들은 다 자고 있고, 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오늘 촬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또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촬영이 안 될 것 같고, 주로 야경 촬영할 만한 데를 한번 처자에게 물어보고 아침에는 어디를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새벽 3시 반 돼서 자는 처자들 깨워서 내가 지금 촬영해야 되니까 어디를 가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차에 앉아가지고 이 정읍 가볼 만한 곳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내에 있는 위치에서 우리 처제집이 태인면 태설이 몇 번째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약 한 15km 지점에 문화유적 해가지고 무성서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그냥 너무 시간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그까지 가는데 시간 좀 있을 것이고, 그럼 잘하면 거기 앉아서 좀 쉬었다가 조금 촬영을 하고 저녁 촬영을 좀 멋있는 곳을 물어서 야간 촬영을 좀 조명이 훤하고 이러면 좀 안 찍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튼 새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촬영은 너무 제가 미숙했군요. 처음 이 기계 만지는 것도 미숙했었고 무엇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서 종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가는 김에 그래도 아쉬움이, 이게 저는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촬영하러 갔거든요. 멋있게 찍히면 안 좋겠나 이렇게 했었는데 완전 이건 아니올시다,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무튼 세상 유친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서 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찍어가야 되겠다.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진짜 좀 찍혔으면 싶은데, 이건 정말 진짜 이 생긴 1615년도부터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나무네요. 이게 안 찍히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어딜 찍어야 이게 찍혀지지? 좀 윤곽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게 지름이 약 한 1700, 1800, 나무 지름이 1700 정도 되는 거목입니다. 희미한 형태만 이렇게 찍힐 뿐이지 양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화면 조정을 지금 잘못했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찍혀요. 좀 멀리 가서 한번 볼까? 멀리 가도 마찬가지. 정말 이건 다시 올 수도 없는 문제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나무 이게 뭐 상당한 넓이군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저 안쪽 거는 조금씩 나오더만은 이건 전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씌워볼까? 씌워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안 나오네. 안타깝군요. 저 좋은 산새도 아무것도 찍지도 못하고. 이게 해를 바라보고 찍으면 뭐 역광이라 그러는 것 같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런 게 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더만은 아예 자체가 하얗게 그냥 아무것도 안 나네요. 밝기 조정을 제가 지금 잘못해서 좀 어두운 곳에 가면은 약간 좀 멋이 찍혀지는 것 같고, 밝은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찍혀요. 처음에 괜히 그걸 뭐 손을가 건드려 가지고 이러고 있다. 에이. 자, 이렇게 좀 큼큼한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나와요. 이것도 뭐 허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조금이라도 밝은 쪽에 나가면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큼큼한 쪽에 오면은 이렇게 뭐가 좀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찍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밝은 쪽에 가니까 그냥 이렇게 허옇게 되어버립니다. 답답하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밝으니까 전혀 안 찍히네요. 이것은 아까 왔던 길 같은데, 네, 돌아왔던 길이구나. 자, 이제 정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찍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가서 좀 잘 아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편집이 되면은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보죠. 이거 지금 뭐 아무것도 뭐 도저히 되질 않은 것 같고, 사실 지금 내가 자신이 없는 게 이 촬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촬영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우, 이럴 때 여러분 하는 이야기 있죠. 짜증나. 정말 짜증이 나는군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뭐 아무것도 안 찍히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촬영은 정말로 신경을 좀 써서 좋은 곳으로 가서 이걸 혹시라도 아시는 분에게 좀 물어보고, 어떻게든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조언을 좀 듣고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홍주짱이었습니다.